두피에만 1000만 원 이상 너무너무 많이 빠져요.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이만큼의 모나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랜선 견적 무늬. 뒷모공이 조금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옆에 얼굴을 훨씬 더 잡아요. 비용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월요일날 출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감이 있어요. 돼지코피를 원래 잘하는 경우가 있는지. 폐경기 전에는 드시면 안 되고 모발 이식하고 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두피에만 1000만 원 이상 썼을 정도로 두피 모발에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두피도 진짜 간지럽고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요. 제가 벌써 노화가 시작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게 어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짠! 제가 이 모발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원장님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재림 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을 전담을 하고 있는 이재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 진짜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 불러서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네. 거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제가 미리 우리 민들레님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질문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과 이마 축소 수술이 가장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헤어라인 교정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에서 이렇게 모낭 단위로 모발을 채취해서 앞쪽 헤어라인으로 옮겨 심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통해서 이마 면적을 줄이고 헤어라인을 이쁘게 만드는 수술이 되고요. 이마 축소술은 피부를 잘라내서 이 부분을 봉합해서 이마의 면적과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랑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술이 나에게 더 잘 맞느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과연 내가 헤어라인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보통 2cm 기준으로 해서 내가 헤어라인을 낮추는 지점이 2cm보다 낮다. 그럴 때는 헤어라인 교정술을 하는 게 낫고, 내가 2cm보다 더 많이 축소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마 축소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모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요만큼이 대략 한 3제곱c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략 한 300모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에 300모나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평균적인 밀도고, 네. 여기서 밀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 그러면 한 10%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모발이 너무 굵거나 뒤에 모발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 줄여서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내가 집에서 내가 대충 요 정도 헤어라인이 이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려보고 거기를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럼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가격이잖아요. 이게 한 300모다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분들한테 약간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싼데 그거 뭐 알고 필요한 만큼 하는데.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 저는 아예 좀- 가격표를 안 보거든요. 가격은 저 말고 저희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모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거 수술 방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신 게 절개 비절개 어떤 네. 방법을 할까? 어떤 분이 비절개가 안 되시냐면 모발이 너무 가늘거나 곱슬이 너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절개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 탄력이 없으신 분들은 절개를 하고 나면 여기가 너무 아프시거나 여기 통증이 심해지고 흉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개가 불가능하시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통증이랑 흉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가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수술 동안 발생하는 통증이 있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속되는 통증이 있거든요. 수술 동안 발생되는 통증은 국소 마취하는 통증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통증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잊혀지고,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큰 통증은 대략 일주일 정도 가는데 진통제로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약간 조금 따끔따끔하다거나 아니면 간질간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약국을 가지 않으셔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진통제라든지 알레르기 약으로 충분히 극복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론적으로는 수술한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빨갛지 않아요? 빨갛기는 한데 원래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머리를 조금 가리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좀 티 안 그쵸. 나긴 하죠.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앞머리 내리시는 분들은 티가 안 날 거고, 뭐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나는 솔로에서 나왔던 네. 그분. 광수님. 네, 광수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3주차 3주차쯤
지났다고 얘기 드렸고 그러면 조금 티가 나긴 네. 하는구나. 그래서 머리가 그분이 없으면. 원래 자기는 술을 먹지만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수술 후 2, 3주 동안은 술, 담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무리한 운동, 과격한 행동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운동하고 네. 땀을 흘리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운동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동하는 경우에 힘을 주다 보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2주 동안은 진짜 2주 동안? 잘 3주 동안? 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친구가 있는데 뭔가 여기 앞쪽만 되게 빽빽하게 깜장 색깔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돼지꼬랑지처럼 머리가 막 곱슬처럼 나서 이번에 제 수술로 모발 이식을 한다. 근데 이 모발 이식하면 돼지 곱슬로 원래 자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대부분의 시술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발을 신게 되면 모낭에서 모발이 올라올 때 이 두피를 뚫고 올라올 때 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얘가 곱슬곱슬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6개월에 끝나고 오래 가시는 분들은 1년 넘게 1년 반, 2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언젠가는 펴지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지 꼬랑지로 초반에 났다가 다시 펴지는 거예요? 그쵸. 원래 곱슬인 분들은 네. 펴지진 않습니다. 네. 진짜 저도 고민인 게 머리가 점도 많이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머리 숱이 빠지는 사람들도 이런 걸 채울 수 있어요? 머리숱이 빠지는 경우에 빈 모공이 얼마 정도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일단 빈 모공이 있다 그럼 당연히 거기 심을 수 있고, 그리고 모발이 너무 얇다 그럴 때는 모발은 약을 먹어도 크게 좋아지지 않겠다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이식을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머리숱 자체가 없는 것도 수술이 가능하다. 긴 머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내 모발 이식을 할 재료인데 여기 재료가 충분히 많다면 모낭을 하나하나 빼서 옮겨 심으면 되는데 뒷머리도 없다 그럴 때는 모발 이식을 당장 하는 것보다 약물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 이런 게 좋으시겠죠. 집에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게 약이나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으세요? 제일 대표적인 미녹시딜 액을 바탕으로 한 게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 로게인폼이 제일 유명하시고요. 도포액은 회사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하든 큰 상관없으시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도 미녹시딜 정이 있고, 영양제들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탈모약이 그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노시딜? 그건 부작용이 조금 있죠.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먹는 약을 드셨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모발만 좋아진 게 아니라 불액과 턱수염까지 막 이렇게 잔털이 올라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 혹은 거품약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르는 약은 부작용 같은 거 딱히 없어요?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혈압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혈압이신 분들이 드시면 안 되고, 바른 것도 역시 저혈압인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약 자체가 여성분들 몸에 위험하다기보다 혹시라도 내가 가임기인데 그 약을 드시면 이세 계획이 있을 때 폐하의 성기가 약간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폐경기 전에는 드시면 안 되고, 심지어 그 약이 내 몸에 닿기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라든지 남편분이 그 약을 드셔도 나한테 약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M자 이모도 흰머리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예쁜 잔머리처럼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잔머리 자체를 이식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낭이 하나짜리 모낭이 있고 2개짜리, 3개짜리 모낭이 있는데 하나짜리 모낭을 앞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짜리 모낭 중에서도 얇은 모낭이 있고 굵은 모낭이 있다면 얇은 애들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고 굵은 애들을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수술을 언제 하는 게 가장 만족하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치료의 목적이냐, 미용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목적이라면 뭐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미용의 측면에서 이식을 하게 된다면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 곱하기 내 인생의 남은 시점이 만족도의 총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더 만족하는 시점이 더 길어지겠죠. 젊을 때 모발 이식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또 빠지는지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출산하고 나면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서 모발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식한 모발도 따지고 보면 후두부에서 온 모발이잖아요. 후두부 모발을 안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다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출산 후 2달에서 6달 사이에 모발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같지는 않고 대부분 95% 이상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시고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하시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술을 하면 여기는 되게 빼곡하게 채워졌는데 이제 또 머리가 또 빠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네. 그럼 여기는 그대로 있고 뒤에만 빠지나? 예, 그럴 수 있어요. 수술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노화의 과정이 탈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보톡스 필러들 맞아도 주름살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모발이 아예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나 이식한 부위 말고 뒷부분 모발은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탈모약을 드셔야 되고, 그럼에도 빠지게 되면 뭐 10년 뒤, 20년 뒤 2차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이 들면 이식한 부분이 뭐 두피 색깔 같은 게 변하나 궁금해요. 따지고 보면 그 좁은 두피 영역에 수천 번 저희가 찔러서 씹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만큼 당연히 충격이 갔을 테니까 보통 약간 울긋불긋해지고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2, 3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나면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뭐 네.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뭐 휴식기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와서 하나요? 그쵸? 해외에서 특히 교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해외랑 국내랑 모발 이식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해외가 더 비싸요? 그쵸.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일 당장 내가 출국인데 오늘 수술해도 되냐?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그 정도 압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다음날 출국이다.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조금 추천드리고 절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실밥도 제거해야 되고 절개 같은 경우에 약간 피가 조금 더 날 수 있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비절개가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모자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모자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식 부위가 닿지 않도록 조금 루즈하게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점만 아니라면 모자 쓰는 게 안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모발 이식하고 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부작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많이 호소하는 게 후두부가 약간 따끔거린다, 간지럽다, 이식한 부분이 약간 울긋불긋해진다, 개구리알처럼 각질이 생겼다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데 패치한 부분이 간지럽고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또 한 달 정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레르기 약이라든지 진통제 이런 거 챙겨 드시면 되고요. 각질 같은 경우에도 굳이 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안 쓰셔도 크게 상관없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은 질문을 여쭤봤는데 너무 자세히 말씀 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민들레님들한테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랜선 견적 무늬 어떻게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사진을 받아봤어요, 미리. 보통 켈로이드성 피부이신 분들은 절개를 하시면 흉터가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비절개도 아예 흉터가 없으시지는 없지만 이렇게 점상으로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머리로 가려져서 헤어라인을 1cm에서 1.5cm 정도 내리면 좋으실 것 같고 좌우에 1200모 사이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모에서 2400모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편분 사진이었는데 여기 네. 전체적으로 위에 머리숱이 없다고 하셨어요. 약간 빈모공이 조금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수리 부분이 좀 얇아졌거든요. 그리고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기존 모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간격을 두고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모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000모 정도를 간격 있게 심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봐서 네. 헤어라인 자체는 높지 않은데 이렇게 옆으로 넓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헤어라인을 낮추면 오히려 옆에 더 벌어져 볼 수 있기 때문에 앞라인은 최소한 라인 교정만 하시고 측면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좌우에 한 500에서 700모 사이가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1000모에서 1500모 사이 정도. 이번 네 번째 분은 태생부터 이마가 되게 넓으신 분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마 축소를 하셔도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한 2cm 정도에서 2.5cm 정도를 내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얼굴형이 계란형이다 생각해보면 굳이 너무 많이 내리는 것보다 측면을 잡아주면서 헤어라인 교정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래쪽에 뭐 얼굴 윤곽에 따라서 계란형이 아니다 싶으면 이마 축소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분은 잔머리가 되게 있으시다.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헤어 팡팡 같은 걸로 커버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언젠가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옆에 측면이 광대 때문에 튀어나와 보이시거든요. 이런 분은 아래쪽으로 브렛을 해주시면 옆에 얼굴을 훨씬 더 잡아줄 수가 있어요. 400모 좌우가 이렇게 되고 옆에 구렛이 제가 봐서는 한 200모 정도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 1200모 정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거 우리 민들레 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 많이 여쭤봤는데 진짜 좀 목 아프시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탈모인지 아니면 이제 남성분들도 헤어라인 교정만 하시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병원에 오셔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분명히 또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거예요. 혹시 그런 질문들도 제가 여쭤보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 네, 유튜브 들어가서 그때그때 확인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와,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재림 이재영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되게 유익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만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 분? 있어요? 아니요.